안녕하세요. 매번 왕초보 구조 해석을 맡게 된 최성규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9강에서는 빔 요소를 이용해서 구조용 부재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한국말로는 보라고도 하죠. 빔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이란 횡하중을 받는 단면 대비 길이가 긴 부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빔은 하나의 프로파일을 길게 뽑은 형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치약을 짜면 치약의 입구 모양대로 길게 뽑히는 원리와 같이 압출 공정을 통해 하나의 프로파일로 길게 뽑힌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빔은 건축 구조물 등 중량을 버텨야 되는 구조물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단면으로는 사각 단면, 그리고 디귿자 모양의 채널, 잔넬이라고도 하는 단면을 가지고 앵글이라고 하는 이 니은자 단면,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단면 중 하나는 H빔, I빔 단면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빔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파손 여부를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에 보셨던 따봉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올라타 있는 빔의 파손 여부와 처짐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빔은 우측의 자유물체도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의 처짐 공식을 이용해 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써져 있는 굽힘 응력과 처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형상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중이 좀 더 복잡한 하중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굽힘 응력과 처짐량 공식에서 I는 단면에 영향을 받는 요소이고, 그리고 굽힘 모멘트와 처짐량 C 같은 경우에는 하중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측의 사진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그림과 같이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품들은 수계산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모델의 파손 여부와 처짐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빔 요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빔 요소는 용접 구조물과 같이 단면 대비 길이가 긴 모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요소라고도 불리는 빔 요소는 선분의 꼭지점인 두 개의 절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절점마다 XYZ 병진 방향 이동과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에 대해 자유도를 가집니다. 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해석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리드 메쉬로 구조용 부재를 해석을 할 때에는 두께 방향으로 최소 2레이어 이상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빔 요소는 단면에 메쉬를 생성하지 않고 이 길이 방향으로만 메쉬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빔 요소를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빔 요소를 적용을 할 때에는 단면의 가장 큰 치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단면의 가장 긴 치수와 이 길이 방향의 치수의 비가 10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0 미만인 부재로 빔 요소 해석을 진행을 해도 해석 결과는 나오지만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예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서 해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프레임을 가지고 빔 요소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6063T6를 사용할 것이고 경계 조건은 바닥면 전체 고정, 그리고 하중은 바닥면 방향으로 9810N, 즉 1톤의 무게를 가진 물체를 해당 모델의 가장 위에 얹어 놓았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솔리드웍스를 켜서 직접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석할 모델의 이름은 Welded Frame 이고요. 이 파트는 용접 구조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모델을 보시면 용접 구조물 테이블 그리고 용접 구조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파트고요. 지금 구조용 멤버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새 스터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진 스터디를 이용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 웰디드 프레임을 확장을 해보시면 이름은 솔리드 바디로 되어 있지만 아이콘은 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편집에 들어가 보면 빔 요소가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 요소 특징과 같이 두 개의 절점을 가지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축소를 하고 이 결합 그룹에서 두 개 이상의 구조물이 맞닿는 부분에 용접을 했다는 이 결합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편집에 가보시면 결합이 되어 있는 부품들의 조인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점 하나하나가 조인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트가 이렇게 용접으로 잘 붙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의 이전 부분에서 봤다시피 구속은 하단 부분을 줄 거고요. 저는 이미 고정 조건을 밑에 주었고요. 밑에 편집에 가서 이 조인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트를 구속해주고 그 다음 외부 하중에서 하중값을 이 4개의 빔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 구조용 멤버 4개의 빔에 전부 작용을 해줬고 탑 플레인을 기준으로 아랫 방향으로 9810N을 가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르게 위에 있는 빔 4개에 하중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메쉬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전에 솔리드 메쉬나 쉘 메쉬를 했을 때에는 곡률 기반 메쉬 또는 표준 메쉬 두 개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빔 메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쉬를 가지고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해석이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축과 굽힘이 최대 53.5 메가파스칼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값은 항보 극력의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합변이에서 처짐량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처짐량 최대값은 1.322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 최대 주석 표시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리 부분에서 최대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322mm 정도 처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빔 메쉬에서는 또 이 빔 하중 표시를 통해서 빔이 받는 하중 또는 응력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응력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소 하나하나당 받는 응력이 전부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축 방향 응력, 굽힘 방향 응력,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 그 다음에 이 전부를 합산한 최악의 경우인 응력을 전부 표시를 해주고 또한 이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보셨다시피 빔 요소 해석을 이용해서 3D 모델을 1D, 즉 빔 요소 모델로 바꾸어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정확한 응력 결과 그리고 반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시간을 아끼는 그런 효율적인 해석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